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척추뼈 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척추뼈에는 이제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뼈 순화는 이제 뼈 순화를 하면서 중추신경 순화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수행이 깊어지려면 먼저 호흡이 안정되어야 한다. 호흡은 일정 속도로 조용하고 미세하며 길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용하고 미세하고 길게 숨을 쉬어야 된다 그거죠. 처음에 제가 지리산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수식관 수행을 했는데 숫자를 헤아리면서 호흡을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나와가지고 만행을 하다가 이제 수덕사에 가서 응담 스님을 이제 뵀는데 그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가 그래서 수식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호흡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랫배로 이렇게 내밀면서 숨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아랫배를 들이밀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랬더니 옛날 스님들이 호흡을 수행을 방편으로 쓸 때는 기러기 털을 코끝에 이렇게 붙이고 그 기러기 털이 숨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하게 숨을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세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러기 털이 이렇게 그게 이제 오리털 우리 생각하면 아주 작은 오리털이 털이 잔잔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그 바람이 불어도 막 하늘하늘 하거든요. 코끝에다가 그걸 붙이고 이렇게 숨을 쉴 때 숨이 들고 나는 데서 그 털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코끝이 간질간질한 이런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기러기 털은 못 구하니까 그 오리털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게 안 흔들리기가 힘들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안 흔들릴 정도로 호흡을 이제 미세하게 길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 정도로 호흡을 미세하게 하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일으킬 때 그 사람한테서 이제 그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그 파동이 피부로 느껴져.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공간의 파동을 만들고 그 공간의 파동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친 움직임들은 훨씬 더 잘 느껴지죠. 그게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허공이 물결이 치듯이 그 파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도 이 입에서 이렇게 물결이 나와 가지고 공간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물결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호흡이 그렇게 미세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 그 감각이, 어떤 사람이 제 등 뒤에다가 뭘 던졌는데 그걸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척 손으로 받는 거야, 그거를. 그 정도로 감각이 아주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흐름이나 변화나 그 에너지의 그 감각들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인식이 돼서 마치 어떤 그 막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비닐루가 이렇게 내 몸 밖에 한 겹으로 쳐져 가지고 그 비닐 막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외부의 그 변화를 갖다가 그런 어떤 파동으로 인식하고 뭐 생각조차도 파동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인식력이 생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걸으면서도 항상 그 호흡을 유지하고 이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땅을 뒤지면서 이제 걸음을 걷는데 때로는 그 걸음걸이가 엄청 빠른 속도를 내요. 산길을 걸을 때는 거의 땅을 밟지 않아. 그러니까 돌과 돌을 밟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산을 거의 뭐 달리듯이 막 다니죠. 거의 뭐 세석 지리산에 있을 때 세석 평전 그 세석 산장에서 덕계사까지 한 45분 정도 걸려서 가요. 거기가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 한 3km, 천왕봉에서 덕계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3km, 세석에서 장터목까지 한 6km 정도,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45분 정도의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그 이제 그 세석 그 산장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법계사 도착해서 전화를 해요. 그쪽에 그 비상전화로 전화를 하면 그 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 호흡만으로도 이 신체 역량이 아주 막 놀랍도록 이렇게 발달이 되고 식도 이제 그 정도면 그게 칠식이거든요. 육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호흡을 이렇게 길고 미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호흡이 되려면 코로 들이쉬면 안 돼요. 그냥 배가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숨이 들어가고, 배가 들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숨이 나오는 것이 돼야 돼. 처음엔 답답해요. 그 더딘 호흡이.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들이쉬는 이제 산소량으로도 충분히 이 생체 활동이 이제 유지가 되고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숨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그 정도로
숨을 연습을 하면 좋다. 그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는 것들이 좋아요. 바르게 앉아서 아랫배까지 숨을 들이쉰다. 억지로 아랫배까지 숨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다. 단전에 의식을 두고 아랫배가 숨을 빨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아랫배를 천천히 내밀면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코로 숨이 빨려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다. 날숨에는 고요하고 미세하게 천천히 토해준다. 처음에는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 반복해서 연습해주면 불편한 것이 해소된다. 척추뼈 순화의 시작은 양쪽 손바닥의 중심을 여는 것이다. 손바닥의 중심이 노궁혈이다. 장심을 열기 위해 진동관법이 쓰인다. 진동관이란 심장의 박동을 활용해서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수행법이다. 사념처관법 중 신념처관의 기법이다. 이제 요 손바닥의 중심, 여기죠. 여기를 이제 노궁이라 그래요. 요 중심자리, 요 손바닥 중심. 이게 요 노궁을 열어서 손바닥 중심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 손목 뼈를 타고 이렇게 해서 어깨로 해 가지고 척추뼈로 들어가서 척추뼈를 타고 이제 명문까지 양쪽 손바닥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하려면 진동관법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 손바닥 중심에 이제 기운을 모으고 손바닥 중심에 이제 에너지 경로를 열고 그리고 이제 호흡으로 그 기운을 낚아채서 뼈를 통해서 척추로 들어가게 한다. 이제 오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심 5개의 이제 그 중심인데 조정부 100회. 요게 이제 우리 나선호흡 할 때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숨을 빨아들이잖아요. 요 도정부 100회. 그리고 이제 양쪽 손바닥,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 발바닥에 이제 용천이라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발바닥도 이렇게 이제 구멍을 열어가지고, 발바닥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천을 이제 열면, 그 용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그 방광하고 신장에서 생성된 그 냉기가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어요. 그 발바닥에. 근데 이제 그 발바닥을 이제 열게 되면 그 용천의 그 냉기들이 이제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거기에 열기가 이제 모이는데 그렇게 모인 열기를 이제 발목뼈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척추의 명문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념처관의 이제 한 기법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에서 이제 심장박동을 느끼고
엄지발가락의 진동을 갖다가 이제 용천혈에서 진동을 느끼고 이제 그 진동이 둥둥둥둥 하고 이제 발바닥 그 용천혈을 갖다가 이제 울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늘한 냉기가 엄지발가락 그 사이, 그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그 사이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훈훈한 열기가 이제 발바닥에 이렇게 모이고 나중에 뜨뜻한 열기가 이제 발바닥에 모이는데 그렇게 열기가 모이면 그걸 발목 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제 이 뼈를 타고 천골로 해서 이제 명문까지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방법인데 그 경로와 이제 손바닥 경로 그리고 두정부 백회 경로 요 5개의 그 에너지 통로를 갖다가 이제 오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오심을 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이제 신념처관에서 이제 긍정관법이에요. 부정관법은 이 뼈를 뭐 살을 이거를 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라고 봐서 그거를 다 잘게 쪼개내고 부셔내고 뭐 걷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가는 게 이제 부정관법이고 이거는 긍정관법이요. 그 구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집약하고 이제 그 집중시키고 그렇게 이제 섭취된 에너지를 가지고 몸의 제도를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긍정관법이죠. 그래서 이 사념처관법에서 이제 신념처관이 그렇게 크게 2가지 부정관법과 이제 긍정관법으로 나눠지는데 선비요법경은 이제 부정관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 선비요법경의 관법은 이제 신념처관법은 요거는 이제 긍정관법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심을 전체적으로 열어서 이제 몸의 제도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손바닥의 장심 경로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장심을 갖다가 이제 그 노궁이라 그래요. 노궁혈. 노궁혈을 이제 열어가지고 손바닥 위에 에너지를 집약해서 그거를 이제 빨아들이는 이제 방법이죠.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진동관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제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풀어준 다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앉는다. 몸에 이제 힘을 빼는 것이에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기운의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식의 감각 체계가 아니고 칠식의 감각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힘을 다 빼주는 게 좋다. 엄지 끝과 검지 끝을 서로 맞닿게 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을 너무 세게 쥐지 않도록 한다. 맞닿은 손끝에서 일어나는 맥박의 진동을 느낀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손끝으로 의식을 돌린다. 때에 따라서 싸늘한 냉기 같은 것이 손가락 사이나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폐, 대장, 삼초, 심포, 심장 부위의 냉기나 병증이 다스려지면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 계속하면 사라진다. 자,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한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이제 맞닿게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 경로상에서는 자율신경이 항진이 돼요. 요 검지가 이제 자율신경의 부교감이고 엄지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검지가 이렇게 구부려지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맞이닿게 하면 자율신경의 항진력을 절반 정도 높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구조에서는 부교감, 교감이 같이 항진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손가락을 요렇게 이제 맞닿는데 이걸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살짝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약간 힘을 준 상태. 예, 약간. 요 상태에서 양손을 갖다 이렇게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양손의 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줘요. 그리고 이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맞닿은 요 자리에서 심장 박동을 느껴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제 심장 박동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박동을 그냥 계속 지켜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가락이 맞닿은 데서만 박동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손바닥 전체가 둥둥둥둥둥 하고 전체가 울려요. 손바닥 전체가. 그러면 그 손바닥 전체가 울리는 거를 계속 주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열기가 이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쯤에 이제 손가락 사이에서 아주 찬 바람이 이렇게 숭숭숭숭숭숭숭숭 빠져나가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때 그 찬바람이 숭숭숭숭숭숭 하고 빠져나가는 거는 장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머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들, 이제 폐나 심장, 심포,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흉부의 장부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때, 그 장부에서 생성되는 냉증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손바닥이 이제 둥둥둥둥 울리고 손가락 사이에서 이제 찬바람이 빠져나가고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찬바람이 안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 상태를 이제 손바닥에 그 장심을 열어서 그 손바닥 위에 이렇게 모아진 그 에너지, 이게 이제 탁구공보다 조금 작게 이제 에너지 구슬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이제 맺히는데
그렇게 이제 맺혀진 에너지 구슬을 갖다가 손바닥의 중심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그 장부의 냉증이 충분히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손바닥 중심에서 에너지 구슬을 갖다가 뼈로 이렇게 빨아들이면 그 뼈가 엄청 아파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냉기가 충분히 빠져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돌 때 이제 에너지 구슬을 형성해 가지고 손바닥 중심으로 빨아들이면 통증이 없어. 근데 그게 냉기가 덜 빠져나갔을 때 에너지 구슬을 갖다가 빨아들이면은 팔목에서부터 막 끊어지듯이 아파요. 막 뻐근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구슬이 올라간 만큼 아파.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갔으면 팔꿈치가 막 끊어지듯이 아프고 그게 어깨로 올라가면 막 어깨가 또 끊어지듯이 아프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진동관을 하면서 손가락 사이에서 찬바람이 느껴지면 그 찬바람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요 자세를 유지하고 손바닥 중심으로 에너지 구슬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주 요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과정이에요. 한번 진동이 느껴지면 뭐 말을 하면서도 계속 그 진동이 느껴지고 들으면서도 그 진동이 계속 느껴지고 각성을 그 부위에다 두면 돼요. 엄지검지가 맞닿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동.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손끝의 진동이 이제 순일하게 느껴지면 손바닥 전체로 확대시킨다. 손바닥 전체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손바닥 위로 기운이 모이기 시작한다. 상황에 따라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손바닥 위에 뻑뻑한 공이 얹힌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때로는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과정을 충분하게 반복해서 연습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손바닥 위에 이렇게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그 에너지 구슬이 이렇게 얹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그 구슬이 그 손바닥 진동에 따라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요동하는 그 느낌이 생겨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손바닥 중심에다가 이제 그 구멍을 뚫는 거예요. 손바닥의 중심을 노궁이라 한다. 노궁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상상한다. 그 구멍이 팔목뼈를 타고 어깨를 거쳐서 척추뼈까지 이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손바닥 위에 얹힌 기운으로 탁구공을 만든다. 기운이 탁구공처럼 둥글게 뭉친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진짜 탁구공처럼 선명하게 뭉쳐지지 않아도 괜찮다. 기운이 둥글게 얹힌 정도의 느낌만 있어도 된다. 손바닥 위에 공이 얹힌 듯한 기감이 생겨나면
이번에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본다. 그런 다음 손바닥의 진동과 심장의 진동을 함께 느껴본다. 손바닥이 둥둥하고 울릴 때 짧은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낚아채듯이 노공의 구멍 속으로 공을 빨아들인다. 이때 손목에 약간의 스냅을 가해준다. 공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손목 쪽이 뻑뻑해진다. 그러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 이 통증은 머리나 흉부 쪽에서 빠져나오던 냉기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오음자 발성을 통해 장부 순환을 더 한 다음에 진동관을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이제 기운이 얹혀 있고 진동이 동동동동동 하고 이렇게 느껴지면 손바닥 중심에 구멍이 그 공이 빨려들 정도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둥둥둥 이게 빠르거든요. 심장 박동이. 그 둥둥할 때 그 둥과 둥 사이에서 숨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짧게 들이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들이드는 그 숨하고 손목을 약간 몸통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작이 큰 게 아니고 느낌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겨주듯이 느낌만 약간 이렇게 주면 그 공이 손바닥 중심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 가지고 손목 쪽으로 이렇게 뻑뻑하게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살짝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낚아채기를 해가지고 손목 쪽까지 그 공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다가 그 공을 갖다가 이렇게 머물러 놓고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이 손목 쪽에 머물러 있는 그 에너지의 느낌, 그 공을 갖다가 팔목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호흡이 길면 한 호흡에 팔목으로 해가지고 어깨로 해서 척추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흡이 짧으면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아니면 절반 정도라도 좋아요. 숨을 들이쉴 때는 빨아들이고 내쉴 때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해놓고 내쉬고 다시 빨아들일 때는 이렇게 또 빨아들이고 머물고 또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팔목뼈를 타고 대추, 흉추 1번이에요. 어깨뼈를 따라서 흉추 1번까지 그 에너지 공을 갖다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흉추 1번에서는 양쪽 손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 느낌이 여기서 이제 교차를 해요. 그러면 양쪽 손에서 받아들인 에너지 느낌이 흉추 1번에서 만나면 여기가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요. 예. 후끈한 열기가 흉추 1번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척추 마디를 따라서 척추 중심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중심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것도 호흡이 짧으면 한 마디씩 내려도 괜찮고 두 마디씩 내려도 괜찮고 세 마디, 네 마디 숨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머물고 내쉬고 다시 들이쉴 때 그 머문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열기 덩어리가 척추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척추뼈에서부터 엄청난 냉기가 막 빠져나가요. 막 저리저리 이제 내려갈수록 다리 쪽으로
이제 그 냉기가 빠져나가고, 또 이제 척추뼈에 열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척추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신경을 따라 가지고 이제 장부 쪽들도 막 반응을 해요. 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비장, 간, 막 췌장, 위장, 대장, 소장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 그리고 이제 때로는 막 그 어느 부위에서 막 콕 하고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콕 하고 쑤시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거는 그 신경과 해당되는 장부가 안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통에 이렇게 그 무너지지 말고, 아, 이게 내 장부가 안 좋았던 데가 이제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 그런 통증들이 이제 사라져.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런 통증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해소시켜 가면서 내려가는 거야. 처음에 이 손바닥에 공을 만드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그 공을 빨아들일 때, 요 감각이 짧은 호흡으로 낚아채면서 공을 갖다가 손목뼈 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때 그 느낌, 그게 좀 어려워. 그 이 수련을 시켜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하면 다 해. 뭐 할머니들도 다 해요. 시키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느낌이 형성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운용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나중에 다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척추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증이 그 손가락에 이제 냉증이 계속 나올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뼈를 열어서 에너지 공을 받아들이면 이제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오음자 수련을 더해서 장부 순화를 좀 공고히 해주고 다시 또 뼈 순화로 가면 그런 통증들이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음자 발성법하고 이 진동관을 병행해서 해요. 들숨에 손목까지 빨아들인 공을 날숨에 손바닥 위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 다시 공의 형태를 만든다. 이번에는 공을 팔뚝뼈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다시 손바닥으로 공을 내보낸다. 이거는 이렇게 머물게 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열어가는 거예요. 내쉴 때는 손바닥으로 내보내고, 들이쉴 때는 다시 들이셔서 그 다음 단계까지 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을 대추혈까지 끌어올린다. 기운이 손목을 지나 뼛속을 통과할 때 뻑뻑한 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훈훈한 열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노궁에서 대추혈까지 기운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이변에는 대추에서 명문까지 척추뼈 경로를 열어준다. 척추뼈 경로도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노궁과 대추와 명문 사이를 따로 열어준 다음 연결해준다. 숨을 들이쉬면서 공을 노궁에서 대추까지 끌어들인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쉴 때 그대로 대추에 머물게 한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대추에서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공을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명문까지의 경로가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날숨에 그 자리에 공을 머물게 하고 들숨에 다시 끌어내린다. 반복하다 보면 막힌 부위가 뚫어지게 된다. 막힌 부위에서 공이 멈춰 있을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도 반복해서 수련하다 보면 통증이 해소된다. 대부분 흉추 4번, 5번, 6번 사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리는 심장과 위장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이다. 이렇게 해서 대추와 명문 사이 경로가 열리면 노궁과 명문을 서로 연결해 준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노궁에서 팔뼈를 통해 대추혈까지 공을 끌어들인 다음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내쉬는 호흡에 맞춰 명문에서 척추를 따라 대추 어깨를 지나 손바닥까지 기운을 다시 옮긴다. 노궁에서 명문까지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느껴질 때까지 충분하게 연습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단계의 척추순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의 척추순환은 선천원기가 각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선천원기는 쿤달린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노궁에서 명문까지 이 기운의 통로를 갖다가 열어주고 그 경로 안에서 이제 들숨으로 빨아들이고 날숨으로 양손바닥으로 내보내는 요 수련을 갖다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척추순환 1단계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손바닥의 중심을 통해서 빨아들인 그 에너지, 이제 그거를 후천기라 그래요. 후천기. 이제 후천기라고 하는 것은 별이 생성해내는 에너지, 지구가 생성해내는 에너지, 달이 생성해내는 에너지, 뭐 태양이 생성해내는 에너지, 뭐 화성, 수성, 목성 이런 이제 별들이 생성해내는 에너지가 공간에 이렇게 산재돼 있고, 그렇게 산재된 그 별이 생성해내는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응집시키는 거죠. 이 에너지의 흐름은 불안정한 곳에서 안정된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숨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야. 실제로 큰 에너지는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안정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비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의 불안정한 에너지들이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생성해내는 이제 에너지도 후천기고, 별이 생성해내는 에너지도 후천기인데, 그 후천기가 몸과 마음이 안정돼 있을 때 그 안정된 공간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고 해서 그 호흡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에너지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에너지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되면 내 고유진동수가 떨어지면서 불안정한 그 에너지들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요 손바닥 중심으로 모아서 이 뼈를 여는 뼈의 경로를 여는 방법으로 쓴다. 새는 그 뼈의 중심부가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이 떠오르는 그 환경을 만들어요. 특정 공간에서 이제 그 공성이 형성이 되면 그건 에너지를 생성하는 조건이 되고 특정 공간이 안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외부의 에너지, 불안정한 에너지가 그 공간으로 흘러들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 척추순환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서 안정된 공간으로 흘러들어오는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구조 안에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는 공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